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강조드렸었죠. 정말 중요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고 있는데요. 최근 고시는 2021년 4월 1일에 나온 고시가 가장 최근 것입니다. 자, 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1회 한해 15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시의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휴업,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휴업 또는 휴직으로 인해서 임금이 감소된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인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자, 1년 중에 평균 임금의 70%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평균 임금의 90%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달이 4개월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휴업, 휴직으로 임금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휴업 전에 그리고 또 휴업한 이후에 이때의 임금 명세서 또는 임금 통장 내역서가 이런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런 휴업이나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요. 보통 회사에서 경영상으로 이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농어기라든가 금어기의 해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농한기, 그러니까 농업인데 일이 좀 적어서, 그리고 금어기, 네,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기들이 있죠. 이런 시기로 인해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그리고 또 노동자의 규칙 사유가 없이 사업주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이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 구체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 지연한 경우인데요. 이때 2개월은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체불하거나 체불하거나 지급 지연한 경우, 이 경우는 횟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 지연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 지연한 경우 여러분들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내가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지급받았지만 어쨌든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받았다라고 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횟수로 2회라고 표현된 것은 이게 연속된 2개월이 아니고요. 1월 달, 4월 달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임금의 10% 또는 30% 이상의 금액이 체불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금 체불, 그리고 지급지연, 최저임금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임금 체불인 경우나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해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금 체불 및 지급지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초에 입국하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근로계약서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지 뭐 휴업이나 아니면 뭐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것들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로 조건이 저하가 되어서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근로계약서 또는 일반적으로 일하던 근로시간대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대로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경우,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이게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장 변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산재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중대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대재해가 어떤 거냐면요. 사업장에서 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다.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했다. 또 마지막으로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다.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서 설명드렸던 중대재해는 내가 산재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가 산재 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산재로 이렇게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3개월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사업주가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경우 이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 외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일을 시킨 날짜, 시간,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그때그때 기록하고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것 입증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사업장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출장 근무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떤 사업장 특성상에 어떤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직접 현장까지 가서 설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어렵습니다.